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 대통령 1201일째입니다. 1201일째. 저 1201일째 강금 저 숫자를 보면요, 가슴에 이 납덩어리를 하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의 강금 시간은요 3년하고도 벌써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백선엽 장군이 지난 10일 날 별세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수 일각에서는 왜 문재인 씨가 조화를 보내고 소문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문재인 씨가 백 장군한테 조문 가가지고요, 장군님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순간부터는요, 장군님 벌떡 일어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말아야 되죠. 왜 자꾸 가라 그럽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씨가 이 백 장군님 조문을 갈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라도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3일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문 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아마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자체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민낯으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저기 왜 갑니까? 백 장군님의 저 빈소에는요, 정말 순혈주의들, 정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던 분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C 뉴스는요, 문재인 씨가 거기 가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요, 혹시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접으십시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반쪽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파들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씨를 향해 가지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고 권력 찬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가지 말아야 될 이유 101가지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01가지 더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는데 너무나 이제 많아가지고 다 셀 수 없어가지고 101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 발언했는데요, 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갔어요. 지금 이 5.1장 조문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논란도 많고 지금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고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세요. 좌파들의 어떤 성추행 관련 여러 가지는 이거는 하나의 멋진 여성운동의 일환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 깜방에 있는 안희정이만 더 힘들겠다요. 안희정이도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면요, 저거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심판은요 하늘이 할 거예요. 굳이 여기서 문재인 씨 조문 안 왔다고 열받고 할 건 뭐 있습니까? 날씨도 비가 오고 지금 스트레스 지수도 팍팍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저 어제 박원순 씨 조문 갔다 왔어요. 제가요. 왜 갔냐고요? 사진 찍으러 갔다 왔어요. 사진 찍고 자료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거 가니까 각종 이 애도문 적고 방명록 서명하고 포스트잇에 서울시청 입구에 다 갖다 붙이고 하던데요. 아이고 그냥 멋지게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제가 촬영 다 해놨어요. 그 촬영 왜 하냐고요? 훗날에 그거 촬영한 거 다 제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일부 다른 분이 라더라고. 아이고 정 대표님 그 박원순 씨 조문간 거 알면 그 사람들이 막 화할 건데요. 제가 못 갈 데 갔습니까? 예? 저는 언제까지나요? 대한민국 어디든 갑니다.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하러. 취조가 아니고요. 취재하러. 맨날 멀리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서 어제 여러 가지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촬영도 많이 하고요. 제가 조만간 인터넷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죽은 자 비하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욕되게 하고 비하하고 싶지 많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산자들이 행하는 꼬라지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저는 이 성추행 그 관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죄는 죄고 벌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애도는 다른 측면입니다. 진실과 애도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아마 제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에 박원순 시장 비서 측에서 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 거기에 여성의 전화 또 여성 단체와 같이 함께 하겠다. 나온대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 들 것 같습니다. 여성 단체들도 거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긴급 좋은 소식이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뉴스를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인트로 들으시죠. 제가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요새 나까무랍니다. 그 썸네일 백선엽 장군 조문하지 말아야 될 이 101가지 이유 딱 그 썸네일 만들고 나서 또 그 썸네일을 또요 입히지 않았네요.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했던 그 내용 썸네일이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제목만 보고 들어오세요. 제목만 보고. 제가 끝나고 나서 썸네일 또 바꾸겠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실컷 잘 만들어 놨다가 또 방송 시작하고 또 3000% 빠져버리니 이거 참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하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전 당직자들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아침 6시부터 이 발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전 현충원까지 모두들 다 가겠다. 당직자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도 가겠다 했는데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화당은 가야 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지켰기 때문에. 자유민주를 지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의 틀을 만드셨던 어쩌면 국군 창설자이십니다. 저런 장군님의 빈소에 우리 공화당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럼 우리 공화당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국은 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손가락 가지고 SNS 하는 것도 있지만 조문을 가서 애도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허평한 장군님도 저한테 그 애도문을 하나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허 장군님하고 또 백 장군님과의 인연들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역시 허 장군님 그 병실에 있었어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 장군님에 대해서 그 병실에 못 간 것에 대해 굉장히 애도의 말씀을 또 이래 애도문을 대신 했는데요. 말 온 김에 허 장군님 아마
이번 주 내로 퇴원할 것일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통화를 좀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차도가 좋아요. 굉장히 복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뭐 많은 국민들 허 장군님의 어떤 그 내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걱정만 했는데요.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군님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7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 집회합니다. 그때 어떤 형태로든 장군님이 뭐 휠체어를 타도 오시든 아니든 간에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신고합니다. 허평한 병마가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신고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관심, 또 후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굉장히 고마움을 아주 고마움을 하고 그 보답을 반드시 하겠다 하시던데요. 뭐 장군님 뭐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그게 보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허 장군님 국민은행 후원 계좌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허 장군님이 그것 때문에 이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았는가 봐요. 왜 당신 그런 거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냐고 뭐 이래가지고요. 허 장군님도 난처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허 장군님도 허락받지 않고 그냥 올렸거든요. 하여튼 뭐 이 허 장군님하고 또 사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애국 국민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작은 정성, 그 정성은 결국은 후원의 돈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장군님이 건강을 케어해주고 뭐 건강도 지키려고 하려고 돈이 있어야 지키지 않습니까? 나라 국립 뭐 이 독립운동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허 장군님의 어떤 그 쾌유를 바라는 많은 애국 국민들의 어떤 소망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 회의를 보고 뭐 두고 했는데요. 지금 뭐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게 꿈틀거리고 그 꿈틀거리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백선엽 장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당 차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문과 또 애도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재빠르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박원순 씨 그 서울시청 조문 거기를 한번 갔다 와봐 느낀 적이 무엇이냐면요. 역시 이들은 체계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이벤트를 잘합니다. 또 나름대로 거기서 왜 이 서울 광장을 박원순이 이 조문을 받나? 불법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그런 게 교차하던데요. 제가 이제 간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본 이제 보고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박 시장에 대한 추모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적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눈물 흘리면서 적고 있던데요. 저는 그런 분들 유심히 관찰했어요.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20, 30대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요. 20, 30대 층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거의 40, 60대 층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간 시간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이 30, 40대들이 문재인 정권을 돌아서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런 의식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20대들 굉장히 거기 많이 조문을 하고 했을 것인데도 저는 별로 눈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씨의 어떤 그 조문 뭐 하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잘하고요. 근데 거기 느낀 게 이제 역시 그들은 또 추모글을 통해 계속해서 애도를 하고 또 그걸 알리고 하던데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저기 백선엽 장군 메모리 우체통을 하나 우리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 우체통에 이제 이 엽서도 넣고 또 추모글도 넣고
그래가지고 저 추모 그 엽서를 내년 1월 달 백 장군님 추모 1주기 때 이제 한번 저걸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저는 저건 어디냐면요. 지금 북악 스카이웨이 보면 서울 북악 스카이에 가면 이제 팔각정이라고 있습니다. 팔각정. 그 팔각정 위에 보면 느린 우체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저기 이제 산책도 가끔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저걸 보고 우리도 한번 왜냐하면 우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발생하면 스토리텔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다양하게 이벤트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 애도의 글도 적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백 장군님 뭐 좋은데 갔었음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모의 글도 적고 싶은데 그런 장군님을 기리는 글들을 하나의 우리 지금 공화당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엽서 보내기 운동도 하고 이러듯이 그 이러한 측면에서 뭐 광화문 광장에 저는 우체통 모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애도 기간 동안 편지도 넣고 뭐 저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뭐 백장군님 다부동 전투 그 부근에도 또 설치를 하고 하면요. 저는 그런 정신을 잇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다른 우파 이 시민단체들이라도 저런 것들을 한번 앞장서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측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서울시장 그 5.1장 반대한다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5.1장 이 가처분 금지 신청을 빨리 누군가 재빨리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유튜브 방송이 냈더구만요.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빨리 강화문에 이 백장군 빈소를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화입니다. 여론화가 되지 않는 이슈는요, 그건 죽은 이슈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국민 속으로 다 들어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욱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외연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군가 빨리 하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글 적고 방송하고 뭐 다른 일 하기 바빠가지고요. 제가 혹시라도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거 문제도 좀 이래 하고 싶고 했는데 또 뭐 가처분 신청 내는 것도 역시 뭐 주변에 변호사가 있어야만 또 저걸 또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별나라 엽서 보내기, 별나라 장군님에게 장군님은 별나라 가 계실 겁니다. 아마 저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백장군 오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 좋게 천국의 계단을 이래 아주 용탄자로 깔아놨을 거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계단에서 이제 만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요. 예약된들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막 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탈주해야 될 시간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천국의 계단을 올라야 될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다 반길 겁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옥중에 계십니다. 옥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 백장군님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상당히 이 백장군을 이래 존경했고 또 백장군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뭐 이래 SNS에 사진도 많이 나돌더라고요. 보니까 백장군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저는 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투쟁 중이지만 그래도 백장군님 빈소에 조화를 하나 좀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었다면요. 제가 변호사였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저기 장군님 빈소에 그래도 조화를 하나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했을 겁니다. 대통령 아마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 대외적 연결고리, 뭐 유영하 변호사라지만요, 진짜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반공, 또 한미동맹의 어떤 기치를 내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상징, 대한민국 상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상징이, 그렇다고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해서 조화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조화도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이죠. 제 개인의 이름이 아닌 우리 국민의 이름. 아니면 우리 공화당 뭐 전체 애국 동지의 당원들 이름으로도 한번 조화도 이래 이 백 장군님 빈소에 넣어주면요, 그것이 뭐 어떤 조화의 상징적 의미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이 영웅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지금 맞아요. 뭐 대통령이 지금 상이 아니고 말이 아니다,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영웅에 가는 길들을 우리 스스로 그런 것도 좀 해주는 거, 이거 하는 것도 융통성의 문제라 봅니다. 융통성의 문제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나를 보내가는 것은요,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밑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뭐 대통령이 그거 다 뭐 지시하고 사인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2006년도죠.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이제 일본 아카사카에서 이제 프린스 호텔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화환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그때 당시 출판 뭐 기념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화환도 보내고 했는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 대통령이 지시하게 보냈겠습니까? 다 밑에서 알아서 이제 다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본보기라도 한번 명예 조화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좀 약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거 언제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이 조화를 보냈다, 조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문을 해야 될 이유가 각계 조문과 애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또 이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 그러면 자유와 평화의 번영은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전 북한군 앞에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친 백 장군이다. 그리고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쏘아라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지켜졌다. 그래서 국군이 창설되고 휴전회담 대표를 또 지냈고 한국군 최초로 대장에 올랐던 분이시다. 자, 이런 분을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당연히 조문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문해야 되잖아요. 6.15 살아있는 전설이고 구국 영웅이고 한미동맹의 어떤 상징인데요. 미국에 보면 보통 이래 일반 병이 죽고 이 간이 오더라도 대통령이 딱 경례를 하고 애호를 해주는데요. 대한민국을 지킨 하나의 가장 영웅을 문재인 씨가 외면하고 있다. 이거는요, 가라 오라 문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것은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된다. 배고프면 먹는 거는 그건 본능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차도를 지나가지면 안 된다. 차가 다니는 길을 함부로 건너면 안 된다.
그건 법칙이지만 또 상식입니다. 규칙이기 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는요, 법칙과 상식과 규칙 자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김원봉이라는 자, 이 자를 지금 국군묘지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키려고 안달됐던 이 정권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모셔야 될, 거기 대전현충원에도 지금 친일 논쟁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좌파들에게는 백 장군님 눈에 까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해방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는데, 통일전쟁을 일으켰는데 백선엽이라는 저 당시 6.25 때 장군이 이를 막았다. 영웅이다. 북한에서는 백 장군은 역적 원흉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 백 장군님이 어떤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북한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그래 봅니다. 민족 해방 전쟁에서, 통일 전쟁에 있어서 백선엽 씨가 방해 세력이 됐다. 백 장군이 방해 세력이 됐다라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5년도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걸려들어가지고요, 실형을 받아 선고받았는데요. 이 자체의 논리가 이 좌파의 논리입니다. 좌파 중에서도요, 종목좌파의 논리입니다. 종목좌파의 논리는 바로 아직도 대한민국은 해방되지 않는 미군정하에 있는, 그래서 미군정을 몰아내야 되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남북한이 이제 흡수돼야 된다. 북한에 이제 남한이 흡수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그 시각을 잣대를 보면요, 그들은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러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 체제를 부정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는 정권입니까?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이 호국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나타난다 그러면요, 저는 굉장히, 제가 만약에 누구 있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당신 왜 왔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빈소에 조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못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이 만약에 조문 온다 그러면요, 또 이 정권 또 달라질 겁니다. 저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 씨 조문도 좋아도요, 왜 받습니까? 저는 안 받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 공화당은 뭐랍니까? 문재인 씨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작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 비맞추고 눈치 보고, 예전에 그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씨를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감히 백 장군님의 그 빈소에 오십니까?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덮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좌파 역사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체제와 역사 전쟁 한가운데에서 저들은 대한민국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역사 체제 전쟁은요,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라질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 또한 그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미 박근혜 대통령 존재를 지금 저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 체제와 역사 전쟁에 있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하냐? 그건 북한의 논리입니다. 북한의 역사관입니다. 북한의 역사관. 북한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백 장군이 눈에 가시고, 또 백 장군을 그 조문을 하지 않는 게 그건 당연하다고 나는 전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우파들의 일로에서 야 문재인이가 지금 이 백장문도 안 오구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요 안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오라 오라 그러면요 그건 저는 안 된다 봅니다. 대한민국을 그 좌파들은 이 6.25를 북한에 대한 통일전쟁으로 보고 있고 민족해방전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메가드 장군을요 이 전쟁간 메가드 장군을 이 통일대전에 개입했던 전쟁 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메가드 장군 동상이 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남북 간 계급 갈등에 대한 민족 해방 전쟁 또 예전에 노무현이는 6.25 남침을 내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산물로 보는 어떤 이런 내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분단의 책임이 결국 미국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재파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해방되지 않은 나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저는 역사 사회관이라고 봅니다. 한국 운동권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주사파가 가져야 될 반드시 기본적 사상적 이면 토대가 바로 그 출발사관은 종북사관입니다. 종북사관주의의 가장 획격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정해구, 예전에 그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또 안기부 국정원 또 기획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1945년도 이후에 한반도 역사의 한 부분들 엉뚱하게도 북한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한 골수 종북주의자, 말 그대로 소위 조원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골수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들을 보면요, 결국은 미군적인 후원을 받은 극우 세력이 반혁명의 분단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남북한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게 바로 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들어온 거다라고. 그래서 이런 주사파 세력들, 남조선 혁명 전략의 민족 해방 인민민주의 혁명 세력들, 이 투쟁 노선을 삼습니다. 이들이 반미 반일의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백선엽 장군님을 구국의 영혼, 대한민국을 구출한 영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이 민족 해방 통일을 가장 방해했던 그 세력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들은 민족 해방 인민민주의 혁명 전략을 대한민국에서 수립 중에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러나야만 대한민국은 비로소 이제 민족 해방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반미주의자들. 그래서 이 반미주의자들의 핵심이 바로 80년대 전대협이 반미주의 그 어떤 선봉에 섰고 또 그 반미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성추행했던 성폭행을 했던 무슨 죄입니까?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그까짓 거 성추행, 그까짓 거 성폭행 이거는 감수해야 될 그렇잖아요. 혁명을 하는데 누가 참아야지. 혁명주의 입각한 이런 사관들을 갖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그런 식의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성의 어떤 성적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간대합니다. 이 자신들은 간대하지만요. 타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보십시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라 그러면요. 더불어민주당, 요즘 더불어 만지당이라고 돼 있더구만요. 더불어 만지당. 이 정당이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는요,
자꾸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성토할 게 아니고 잘한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조국 임명 잘한다. 윤미향이 사건 잘한다. 아이고 정의연 잘 핏바람 먹었네. 잘한다 해줘야죠. 질타와 이 비판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그들 자체를 더 키워주는 거라고 봅니다. 잘한다 해줘야 돼요. 이 개돼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못 깨우치고 있습니다. 깨우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돼지 국민들은 내버려 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에 있는 두 의원들, 여성 두 의원, 젊은 의원들이 조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 탈당하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가 봐요. 그럼 탈당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불만을 품고 뭐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좀 탈당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잡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만 엑기스들이 모입니다. 그래야만 정당의 정체성이 완성이 됩니다. 툭 하면 뭐 우리 공화당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한다 그러면요. 그건 다른 데 가야죠. 당에 왜 있습니까? 당의 어떤 공론하는 부분들은 공론 현장에서 있어서의 어떤 전체 공개가 돼야 됩니다. 뒤에서 음흉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물론 그런 분들은요 극소수인데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적치듯이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우파들이 가야 될 마침내 우리가요 그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박원순이가 자살한 날 바로 이 백 장군님이 그날 백세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류는 국민들에게 백 장군님이 눈을 감았으라도 이 나라의 실태와 이 좌파들의 어떤 실태를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박원순이라는 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백 장군의 어떤 저런 문제, 추모 문제 이런 것들은 크게 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대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 비교론이 논다는 것이죠. 그 비교론에 있어서 이 백 장군님의 저 죽음은요 거룩하고 또 나라를 살리려는 햇불적 정책의 별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보통 깨어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요 저는 이 더러운 주사파 정권을 예면할 거라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문제가 벌어지죠. 물론 그들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제 제가 이제 백 장군님 그 조문 현장과 박원순 씨의 조문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느낀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갈라졌구나. 정말 이 대한민국이 갈라졌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적었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되고 한다면 난 반대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된다.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우와 대립되고 갈라져 있습니다. 건너올 수 있는 강입니다. 저는 그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말을 쓰구나. 저들도 나와 똑같은 얼굴 형태구나. 어찌 보면 저들을 해외에서 만나면 굉장히 내가 반가워하실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취재 목적으로 살인 촬영을 하고 있고 영상에 담고 있지만 나는 왜 지금 현재 다른 진영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다른 진영의 논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가? 저들은 나와 똑같은 국민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는 이토록 백선엽 장군 거기서도요 미통당 지지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미통당 지지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미통당을 지지할까?
내가 저 속에서 저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우파 쪽에서도 갈라지는 거죠. 도대체 저들은 왜라는 생각도. 그래서 혼자 이제 비 맞으면서 우산을 쓰면서 뭐 이래 다니고 이랬는데요. 제 스스로 굉장히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 대한민국은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지금 사실 이렇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파가 대통령이 된들 이 사회에서 좌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누군가 말대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보수우파 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되는가라는 누군가 그런 말 하더구만요. 그분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뒀는지, 왜 저들을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찹찹하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는 촬영하고 취재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스스로 따가웠게 느껴지고, 당신 여기 왜 왔어? 라는 어떤 그런 색깔적 스스로 주눅들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저를 보면서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말했던 법칙들, 우리 공화당이 말했던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들 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든 애국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법칙들이 마침내 드디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 실태, 이 현실들. 저는 어떤 혁명적 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신호가 와요. 하지만 박원순 시장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지지자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들과 과연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까라는, 또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자들 보면서요, 정말 이 사회의 어떤 이념적 대립들, 이념적 대립은 애매비도 몰라본다는 말이 맞구나 라는 그런 이 절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이 되고 오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 봅니다. 기적.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제 눈에 목도되고요, 상식에 반하는 행위들이 보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서 불법과 사기 저질렀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 대한 20년 이 파기환송심 선고가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 파괴를 행위를 했던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원죄가 있는데 이 작은 파기, 법적 파괴, 이거는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아무튼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요, 더 이상 이 백선엽 장군을 조롱하지 마세요. 조문오지 마세요. 조문오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로, 여러분들의 역사와 체제와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이 6.25 남침 전쟁에 대한 해석들 하시고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정오와 백선엽 장군 때문에 민족해방 김일성주의 이 공산화가 실현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들도 국수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게 당신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가시라고요. 괜히 국민적 화합이 어떻니, 장군님의 뭐가 어떻니, 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애도하니 어떻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 하니까 막 속에서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냥 안 오고 그대들을 위한 정책들, 그대들을 위한 사람들, 그대들 지금 현재 부동산 뻥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그대들 지지했던 자들이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빨리 그대들 그걸 메꿔주는 걸 하세요. 국민 돈을 주든지, 거기서 뭐 부동산 이
종부세 인상을 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각종 세금으로 그냥 셀이 그냥 있는 자들 그냥 잡아 패든지 패기치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기사 이 대한민국 국민들 패대기 치고 잡더라도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눈을 못 뜨는 돼지 국민들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눈 뜨고 보고 있어요. 7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이 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태를 선전해주는 대대적인 선전 집회를 열린답니다. 그날이 마침 또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 또 우리 공화당 초대 사무총장의 뭐 벌써 3주기네요. 이야, 세월 빠릅니다. 세월 빨라요. 자,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3주기면 2주기죠. 2주기입니다. 2주기. 여러분들이 잘 그날 대한민국 살리는데 앞장서는 게 좋다고 그래 봅니다. 자, 백 장군님 삼가 고인을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오늘 우리 공화당 2시에 장군님 또 조문하고 또 15일 날은 전 당원들 전부 다 이 발인을 참석하고 대전 현충원까지 다 가신다 그러니까요. 그 장군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허평한 장군님을 위한 어떤 추도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은 JBC 뉴스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던 구국의 영웅 우리 장군님 끝까지 우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자극적이고 선전적인 이 썸네일이 안 하고 예전 거 하니까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오네요. 역시 이 우파들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것에 대한 능수능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JBC 뉴스는 직진입니다. 감사합니다.